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68명 발생해서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확산 움직임을 꺾지 못하고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 백신 접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4% 이상 늘어난 9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선박, 항공 운임 급등에 힘입어 2월 경상수지도 80억 3천만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1980년 이후 최고 성장률인데 백신 접종 확대와 미국의 추가 재정 투입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고위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희귀혈전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아동 임상 시험이 중단됐고 유럽의약품청은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9일까지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도록 하고 취임 100일까지 2억 회분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68명으로 지난 1월 8일 674명 확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600명대 환자 규모는 지난 2월 18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68명 추가돼 누적 10만 6,8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5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13명이 확진됐고 전국 모든 시 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5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누적 109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65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97,928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7,533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103만 9,066명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90명입니다. 이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13.8%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413명과 비교하면 21.8%를 차지합니다. 신규 확진자 90명이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8명, 경기 49명, 인천 3명입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자가격리자의 투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번지고 있다며 여기서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 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전 6시 시작된 재보궐선거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미리 신청했다면 저녁 8시 이후 투표할 수 있는데 증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또 발열 체크나 마스크 위생 장갑 착용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속 투표 방역 지침을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재보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채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에 가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 없으면 손 소독을 한 뒤 위생장갑을 껴야 합니다. 줄을 설 때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투표, 코로나19 확진자는 할 수 없지만 자가격리자는 가능합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격리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했다면 무증상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물론 격리 장소에서 30분 이내 투표소만 갈 수 있고 저녁 8시 이후 투표한 뒤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분들 투표 의사 지금 확인자 전화 드렸거든요. 투표가 저녁 8시까지예요. 자가격리자분들은 그 이후에 따로 이제 모여서 하시게 되거든요, 투표를. 사전 승인 없이 마음대로 투표하러 가거나 투표 이후 카페나 편의점 등 다른 장소에 들르면 처벌받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가전, TV 전방에 힘입어서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4% 늘어난 9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매출은 6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7.48% 증가했습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TV가 반도체 부진을 만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갤럭시 S21과 A 시리즈 출시로 스마트폰 판매가 늘었고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는 펜트업 효과로 가전과 TV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한파로 오스틴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악재를 겪은 반도체는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2월 중 경상수지가 80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6억 3천만 달러 흑자폭이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또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흑자폭 확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상품 수지는 6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 흑자폭이 5억 5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44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37억 6천만 달러가 늘었고 수입은 38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43억 1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2월 중 통관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 수출이 48.5% 성장했고 화공품이 27.3%, 반도체가 12.6% 각각 성장했습니다. 달걀값 고공행진의 주범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산란계 태 부족으로 달걀 가격은 여전히 값이 비싸서 최악의 경우엔 추석 무렵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06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전남 나주의 유경 오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2주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걀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30개짜리 달걀 한 판 소비자 가격은 2달 넘게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평년보다 40% 이상 비싼 겁니다. 정부가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한 매몰 처분이 계속되면서 알을 낳는 닭인 산란계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가금 농장에서 매몰 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2,989만여 마리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산란계였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이전과 비교해도 전국의 산란계 개체수는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산란계 입식과 도태를 고려했을 때 사육 마리수가 회복되는 시기가 짧게는 상반기 이전에도 가능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더뎌진다면은 추석 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산란계를 다시 키워내는 게 관건인데 현재 정부와 축산업계는 매몰 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추석 때까지 소비자들이 값비싼 계란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한 달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서비스를 없앴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오전 3시부로 한국 내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셔널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종료했습니다. 30일 무료 체험은 신규 회원이 가입한 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멤버십을 해지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이후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약 2억 명에 달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희귀 혈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해온 유럽의약품청의 평가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직 최종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 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백신과 희귀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담당자인 마르코 카발레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희귀 혈전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게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평가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카발레리의 발언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은 연관성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추가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안전성위원회의 평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새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계속 접종을 권고해온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과 혈전성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지금 당장은 없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백신 원료 공장을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keep that going. 60% of adults have now been done, and clearly that is starting to have a beneficial effect on the trajectory of the disease. 유럽 일부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희귀 혈전 관련성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새로운 권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아동 임상 시험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BBC는 영국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성인 접종과 혈전 발생 간의 연결고리를 조사하는 동안 아동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고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앤드루 폴러드 옥스퍼드대 교수는 아동 임상 시험 자체의 안전 우려는 없지만 추가 접종을 하기 전에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에 성인 혈전 발생 사례 조사와 관련해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살부터 17살까지 아동 약 3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효능 확인을 위한 임상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미국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밝힌 것보다 2주 앞선 오늘 19일까지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의 자격을 얻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접종하는 시민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와 가족의 접종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ou're doing the right thing. It's really important. And when you go back, when you go home, get all your friends, tell them, get a shot when they ca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관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성인 모두가 접종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초 목표했던 5월 1일보다 2주나 빠른 것입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we're moving that date up from May 1st to April 19th nationwide. That means by no later than April 19th, in every part of this country, every adult over the age of 18 or older will be eligible to be vaccinated. 또 취임 75일 만에 1억 5천만 회분이 접종됐다며 취임 100일까지 2억 회로 올린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인 모두가 백신을 접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느는 슬픈 뉴스도 접하고 있다며 2번 모두 맞아야 완전히 보호된다고 적극적인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최소 반년 이상 항체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건강한 성인 33명을 분석한 결과 2회 접종 후 최소 6개월 동안 항체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AP통신 등이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모더나 외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에모리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이 학술지에 실린 짧은 연구 서한을 통해서 우리의 데이터는 항체 지속성을 보여준다며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 백신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학교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실보다는 팀 운동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6일 A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많은 아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이게 되는 것은 팀 스포츠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실에서의 전파보다는 그것이 확산을 이끌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신규 감염자 집단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추적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백신 여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거리 테리스 대변인은 UN 제네바 사무소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WHO는 지금 단계에서 백신 여권을 입출국에 대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WHO는 백신이 전염을 예방한다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문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브라질을 진앙으로 남미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아르헨티나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870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루 2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코로나19 사태 시작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의 경우에는 현지 시간 6일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는 4,195명으로 처음 4,000명대를 넘기며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외에 칠레와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국가들도 모두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일일 신규 확진자나 사망자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보다 0.5%포인트 높은 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IMF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고치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3.3%에서 올해 6.0%로 급반등하는 것은 백신 접종과 미국의 추가 재정 투입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anks to the ingenuity of the scientific community, hundreds and millions of people are being vaccinated, and this is expected to power recoveries in many countries later this year. Additional fiscal support in large economi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has further improved the outlook.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IMF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80년 이후 세계 경제의 가장 빠른 확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MF는 미국은 올해 6.4%, 내년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1.3%포인트와 1.0%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Now, this makes the United States the only large economy projected to surpass the level of GDP it was forecast to have in 2022 in the absence of this pandemic. IMF는 또 중국은 올해 8.4%, 내년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2.8%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기업 법인세율의 최저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미국 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미국 탈출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with G20 nations to agree to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that can stop the race to the bottom.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벌여왔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1980년 40%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춤으로써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얻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세제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use a global minimum tax to make sure the global economy thrives based on a more level playing field in the tax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미국의 이 같은 제안 뒤엔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꺼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주도로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끌어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미국은 공정 경쟁의 장인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OECD는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식을 해양 방류로 최종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늘 13일 관계 강요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가 총리는 오늘 오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하게 반대해온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관저에서 만날 예정인데 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부 방침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문은 스가 총리가 어제 일본 위성방송에 출연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고 방치해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어업단체 대표와의 만남에서 확실히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화할 계획이었지만 전국 어업단체와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위를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치매를 꼽을 텐데요. 하지만 치매도 발병 초기에 치료받는다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세계 최초로 혈액을 기반으로 한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한 피플바이오 강성민 대표이사 스튜디오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